서초 아이발달센터의 물리치료사 김아람 팀장님이 서초 아이발달센터 조기 개입 사례를 특히 일상에서의 운동 발달 지원에 초점을 두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 아이발달센터에서 팀장이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해서 목소리에 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크의 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에서의 운동 발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저희 센터를 좀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조기 프로그램 센터는 아까 맥 윌리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인 저를 포함해서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 아이발달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조기 개입을 위해 개설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 자체도 직접적인 치료는 절대 아니고요. 부모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조기 개입 가정 방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양육자분께서 의뢰를 해주시게 되면 간단한 인적사항과 배경 정보를 접수를 하시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고 가정 방문할 일정을 잡아서 평가를 가정 방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에는 저희가 매주 아이들에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해요. 팀 전체가 모여서 그때 평가했던 아동에 대한 방문 주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주 서비스 제공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6개월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서 아동 발달 정도와 목표 달성률을 체크하게 됩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는 1년마다 서초 패밀리 아웃컴 서베이를 통해서 가족의 욕구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5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조금 나뉜다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지원 영아 조기 개입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후부터 36개월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의 모든 발달에 대해서 양육자 코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단기 코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조기 개입을 시작한 지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서초 아이 발달 센터로 독립적으로 개관을 한 거는 2021년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서초구에서 주민분들께서 아이들 연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그 전에는 36개월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학교를 가기 전 단계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개관을 하면서 단기 코칭 프로그램, 그래서 36개월 이후부터 학년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36개월부터 학년 이전기까지 쭉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 5개월, 최대 방문 주기는 12회기 정도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서초 이룬둥이 조기 개입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미만의 이룬둥이와 가족들에게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발달 지연 소견이 있지 않아도 방문을 해서 간단하게 아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요. 아이를 앞으로 잘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조금 다음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질 시각 장애 평가는 저희 최진희 박사님께서 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도 발달 지원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사분들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실인원을 보게 되면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9월 말까지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371명 아동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수치는 뭐 이룬둥이, 단기 코칭 모두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들어오면 최장으로는 3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쭉 이어서 받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 아동 비율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대부분의 아동들이 조기 개입에 속하는 아동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룬둥이지만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지 않고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어려워하셨는데 저희 센터가 이룬둥이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이룬둥이 접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래서 비율이 지금 조기 개입과 이룬둥이 아동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룬둥이 아동들만 해도 40명이 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 외에 다른 곳에서도 어머님들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저희 구도 올 수 있냐? 저희 동네 올 수 있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운동 발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금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아동들이 되겠죠. 이룬둥이 아동과 운동 발달 지연 아동으로 조금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룬둥이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태주수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출생 아동들이고요.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 확정돼서 보이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 체크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령에 적절한 발달에 대한 코칭을 진행하는데 운동 발달 지원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뒤에 사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발달 지원 아동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또는 염색체 유전자 질환, 운동 발달 지연 소견이 있는 아동들이 주로 대상자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발달을 체크하고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맞는 발달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아이들의 현재 발달 수준에 따른 다음 단계의 발달 촉진 방법을 코칭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상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치료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은 아동의 발달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양육자와 가족이 이해하도록 전달하고요. 양육자, 가족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활동을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운동 및 자조기술, 보조도구 등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치료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료실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신 주체자가 치료사일 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의 운동발달 지원에서의 물리치료사는 이 주체가 양육자와 가족, 아동이 되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윌리엄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일과에 기반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가장 크게 공감했던 게 7개의 동그라미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자는 시간을 모두 빼더라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정인데 치료실에서 아동들이 걷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그게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이 부분은 치료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일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 담당 아동들 중에 발달 지연 소견이 있는 아동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베일리 검사 대학병원 가면 꼭 하죠. 어머님들이 가기 전에 걱정하세요. 집에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가면 안 해요. 그래서 발달 수준이 엄청 낮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머님이 아이 아니면 아버님이 아이를 관찰하는 지금의 발달 수준, 그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안한 공간에서 전문가가 가서 코칭을 해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어요. 치료실도 좋지만 가정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익숙한 환경에서 양육자와 함께 운동 발달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새로우실 거예요. 치료사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평가 도구들의 대부분은 정해진 규칙과 룰과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운동발달 평가에서도 몇 센치 이상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몇 센치 높이의 벤치에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가정은 그걸 저희가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갈 때마다 막 트럭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찰과 부모님이 양육자가 얘기해주는 정보가 굉장히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동의 운동성 발달 연령 파악 후 다음 단계의 운동 발달에 대한 양육차 코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은 되게 거창해요. 양육자 코칭.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건 이따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운동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치료실에서는 높이가 조절되는 침대도 있고 계단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들도 있고 한데 부모님한테 양육자한테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환경에 대한 걸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계단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의 높이도 조금 파악을 해두면 좋고 약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양육자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반복 활동을 통해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복적인. 생각보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 양육자분들한테 처음 프로그램을 알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주세요. 해주세요거든요. 제가 하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잡아주면 더 못 걸어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때 반복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세요. 영상 찍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거를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괜찮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방문 조기 개입은 직접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사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맥일리언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난 전문가니까 아이를 보면 뭘 해줘야 될지 그래도 보이거든요. 근데 손이 먼저 가버릴 수가 있는데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고 기다리는 동안이 굉장히 심장에서 저기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치료가 아닌 부분을 연습하는 게 제가 조기 개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운동발달 지원 시 자세 보조, 발달 정보 제공, 움직임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앉기를 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근긴장도가 조금 낮거나 아니면 조금 근긴장도가 높은 아이들 안았을 때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되게 힘들어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앉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도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출산을 하기 때문에 또는 저체중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생리적 굴곡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바닥에 눕혀놨을 때 팔다리를 모아서 있는 모습보다는 다 펼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해주면 아이한테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해주는 게 아닐까? 해서 바로 누운 자세 그대로 누워서 이제 상호작용하고 노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몸을 모아줄 수 있는 쿠션이라든지 뭐 수건을 말아서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정보도 드리고 같이 해보고 어떻게 반응이 다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모두 마찬가지고요. 움직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서비스 제공자가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걷기 이전 단계의 아이들이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걷는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대단하세요. 이 아이가 걸으면 뭐 의사소통도 늘어날 것 같고 상호작용도 많을 것 같고 뭐 놀이도 다양해질 것 같고, 물론 맞지만 이 걷는 거에 대한 아이가 왜 안 걷는지, 아이가 뭘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치료사분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해주세요 라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목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다른 경향이 있고요. 발달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발달인 제 영역 외에도 아이 언어 발달이라든지 상호작용, 뭐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할 때 이제 양육자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그랬을 때 다른 영역 전문가분들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힘들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부탁드려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시간표를 이렇게 보고 비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시간대를 딱 집어서 여기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시간표 넣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고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요. 발달 정보에는 아이들의 뭐 인지, 운동 이런 발달 외에도 잘 크는지, 잘 먹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어떻게 재워야 돼요? 이런 걸 해주시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협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좋은 정보라든지 그런 링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모유 수유나 이런 걸 물어볼 땐 가끔 난감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례를 조금 볼 건데요.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표를 이제 요청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누구를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이해가 좋을 건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어제까지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 PPT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를 보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평가 시 연령이 4개월 2주, 교정 2개월 3주였어요. 그래서 재태주 수가 32주 6일로 약 7주 정도 빨리 태어났고요. 출생 시 몸무게는 1.78kg, 굉장히 작죠. 그래서 어머님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했던 아동이에요. 그리고 출생 시 뇌손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괴사성 장염의증, 폐혈증, 수유실 산소포화도 저하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배경 정보는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 부모님 설문을 통해서 사전에 숙지를 하고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양육자는 엄마, 아빠, 조부모, 아이 돌보미.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 양육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기간은 약 4개월,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고, 제가 7회기 정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발달 평가 결과라고 해서 저희가 결과지가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영유아 발달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른둥이 아동들에게 대부분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는 이른둥이 아동들에게 나가는데요. 그 기준은 아이를 평가했을 때 본인의 연령 수준에 적절한 발달을 하고 있을 경우. 하지만 이른둥이였기 때문에 위험군이잖아요. 고위험군.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영유아 발달 평가 결과지가 나가게 되고, 지금 보시면 아동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 아동의 평가 때 아까 4개월 2주, 2개월 3주였잖아요. 근데 평가 항목들 보시면 잘 안 보이실까요? 3에서 4개월 정도 수준으로 본인 연령에 비슷하게, 교정과 출생 연령에 비슷하게 발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주 개입을 해서 뭔가 지원을 할 필요성은 없지만, 아동의 어머님이 출생 시 뇌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서 모니터링으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주로 모니터링은 월 1회로 진행을 하지만 이 아동은 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방문을 진행했고요. 발달 요약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치료실에서나 병원에서 쓰는 평가 결과자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왜냐면 부모님이 이해하셔야 되는 평가 결과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와서 평가 와서 봤을 때 이런 모습 나도 봤어 라고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결과지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영역에서만 보자면 뭐 바로 누운 자세에서 뭐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거 그냥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물체를 따라서 좌우로 시각을 따라간다. 그리고 뭐 견인 반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지 말고 손을 잡고 상체를 당겼을 때 머리를 당겨올 수 있다. 당겨올 수는 없지만 앉은 자세에서 유지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요.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도 놀이활동 위주의 제한사항이에요. 뭐 이불 썰매 놀이활동, 이동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이동 썰매 놀이 활동, 뭐 그다음에 뒤집기 되짚기 뭐 유도하는 거. 또 뒤집기 되짚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일과 안에서 기저귀 교체하고 한 번씩만 해줘도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한 사항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동은 출생 시 뇌손상 예후 때문에 부모님께서 치료에 대한 그 강박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성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발달상의 지연 소견은 없고, 병원에서도 지금은 잘 발달하고 있다고 했지만 병원이나 치료실을 굉장히 알아보시고 다녀야겠다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격주로 방문을 하면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 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점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월 1회 모니터링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 현재 내발기기랑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불안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까 싶다가 그냥 올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작성을 하시거든요. 위에 2칸은 제가 작성을 해요. 위에 2칸은 지난 활동 피드백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명드리거나 어머님이랑 해보기로 한 활동 해봤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뭐 몸이 아팠는지 많이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고요. 질문사항은 어머님이 생각했던 거, 저번에 뭐 물어봐야지 했던 부분들을 물어봐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방문 시 활동은 제가 방문해서 가족들하고 뭘 했는지,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놀이 활동. 이거 그냥 일상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에는 어머님이 엄청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이 밑에 가정활동 부분은 다 어머님이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놀이할 때는 아이가 아직 불안하니까 주변에 쿠션을 배치해 주시면 좋다. 이런 것들 그냥 일상 상식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제안해야 되는, 해야 되는 대상이 내 아이가 되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팁을 드리고 어머님이 하실 수 있게 지원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뒤집기 대지기 유도 방법도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장난감들을 생각보다 그냥 출시된 방법만으로 가지고 노는 거는 잘하세요. 두드리거나 만지거나 굴리거나. 근데 조금 요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가지고 놀면 좋기 때문에 이런 팁들도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이건 실제 그 아동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의자에 앉히고 싶은데 이제 앉으면 넘어가요. 중심 못 잡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냥 쿠션만 껴놨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양손을 사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양손을 못 써요. 근데 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쿠션만 껴주세요. 근데 어머님이 이런 방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의견을 통해 작성된 자료예요.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협회에 여쭤봤더니 부모님한테 출력해서 가져도 된다라고, 자료 줘도 된다라고 해서 앉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전달 드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은 3개월 37주 6일 2.5kg로 태어났고, 증후군 의심 소견으로 유전자 검사 진행을 했고요.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에 코넬리아 드란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7개월 51회기 정도 진행을 했고, 평가 발달 수준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3개월 때 방문했잖아요. 그 다음 방문이 8개월 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2차 방문했을 때 개월수는 11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것들이, 점점 지연이 벌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평가 후에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방문을 하는데요. 이 목표는 전문가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 양육자가 같이 첨가해서 6개월 뒤에 뭐 하고 싶으세요? 3개월 뒤에 아이랑 어떤 일상을 보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성 여부도 가정활동지 앞에 있었던 종이 있잖아요. 그거 드릴 때 옆면에 같이 출력을 해서 매번 드려서 매번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가정활동지인데요. 아동 이름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만약에 보이시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활동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정활동지 목표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앉았을 때 에듀 테이블도 누르는 거 위주로만 쓰시거든요. 근데 뒤집으면 책상이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책상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만 코칭해드리고, 앉은 자세, 요거 이제 목욕할 때 쓰는 요즘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사이에. 목욕할 때 아이 이렇게 겨드랑이 끼워서 세워놓고 씻기는. 근데 그걸 통해서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세워서 스티커 붙이고 놀고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요건 힙헬퍼인데 한국에서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힙헬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재는 사례 2까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까봐 사례 3을 해왔는데, 요거는 앞에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작성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만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잖아요. 이 아이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제가 인형을 가지고 뭐 장면을 보여드리거나 하면 이걸 사진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림으로 그려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써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기립기나 벤치 이런 거 웬만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적절한 사용 방법을 모르세요. 그런 것도 코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운동 발달 지원 왜 더 어렵게 생각하실까요? 치료사분들이 양육자는 치료사가 아니라서 운동 발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뿐만 아니라 양육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도 양육자 가족이고요. 아이가 안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양육자와 가족입니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양육자예요. 그래서 양육자는 운동 발달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신 아이에 대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양육자가 함께하는 운동 발달 지원은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고 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아름 팀장님 감사합니다. 발달 지원을 보이는 많은 영유아들이 대부분 운동 발달의 어려움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정과 또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일과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